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4일 수요일 밤 9시 48분입니다. 오늘 제가 공지에 남겨드렸다시피 오늘 밤 지금 이 영상부터 해서요. 이 영상부터 해서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이 업로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좀 집을 비울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로 화면으로 좀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오늘도 똑같이 중국,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거는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코스피는 하락 마감하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하고 요즘 계속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약하고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매를 먼저 맞아서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전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회색 구간 안에 있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회색 구간,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르더라도 코스피는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간 오늘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특별한 재료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은 이 시장은 계속 어떠한 압력을 받고 있죠. 무슨 압력을 받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치솟고 있는 환율.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환율은 아니고요. 보시면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는 상품의 차트죠. 네, 이거. 그러니까 아무튼 치솟고 있는 환율이라든가 치솟고 있는 금리 같은 것들이 은은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악재는 없는 것 같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땠어요?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가 많이 올랐죠. 결과적으로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폭락은 면한 거고 만약에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올랐더라면은 코스피 오늘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시면 하락률이 0.28%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그나마 둘 중 한 놈은 약했기 때문에 둘 중 한 놈만 강했기 때문에 요렇게 양호하게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아무튼 계속 양매도장입니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변동성을 주고 싶으면 어디를 붕괴시켜야 될까요? 400, 그죠? 400. 여기 요 날의 저점이 399인데 최소 400은 붕괴시켜야 선물 400은 붕괴시켜야지 이제는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 그죠? 400 붕괴시키면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이 어떤 박스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 되든지 요렇게 긋든지 요렇게 박스권이 되든지 하여튼간 이 어떤 매물대가 가득한 요 공간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변동성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30분 봉인데요. 아침에 잠깐 폭락했다가 결과적으로 다 회복했죠. 아침에 잠깐 변동성 좋다가 다시 그 변동성 다 가시고 갔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 다 회복하면서 1포인트밖에 안 빠졌다. 그리고 0.28%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를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당연히 콜옵션들은 다 죽었어요. 내가부터 외가까지 빠짐없이 싹 다 죽었고 풋옵션 쪽은 보시면은 그림이 좀 다르죠. 위쪽은 빨간색이고 아래쪽은 파란색입니다. 아래쪽 파란색 그리고 여기 있는 위쪽은 빨간색. 이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변동성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거. 아래쪽에 있는 외가 친구들은 파란불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콜옵션들이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어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게 한 2거래일 연속 그런 일들이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기술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좀 자연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제 오늘 하락하는 거는 차트 모양 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자연스럽게 하락은 했고 오늘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치형 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은 요런 봉, 이 십자봉 요걸 도치봉이라고 하죠. 이 도치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도치봉의 의미는 하락이 멈췄다. 하락이 일시정지가 되었다라는 의미 정도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든든한 지지력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어떤 지지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런 도치봉이 2,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오거나 뭐 양봉이 몇 거래일 정도 나오거나 해서 위쪽으로 지지력이 보이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이거를 지지력이라고 이제 뒤늦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모습만 갖고는 지지력이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하락이 오늘 잠시 일시정지 정도 됐다. 지금 아침에 개파락했던 자리에서 일시정지 됐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아쉽죠. 뭐가 아쉽냐면은 외과 친구들이 살아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는 외과 친구들이 살아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시장의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키인데 외과들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들이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뭐 그죠? 변동성을 안 줘서 좀 아쉽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풋옵션들 보시면은요, 여기 말씀드렸던 라인 요거하고 요거 요 이틀간의 지지력을 어떤 라인을 제가 그렸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라서 선이 굵어서 이게 여기 덮여버리는데 선에, 아무튼간 여기 있는 이 선에 대한 지지력을 오늘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선에 어제 턱걸이 했었잖아요. 어제 턱걸이 했었었는데 오늘 어때요? 하락 마감이죠. 하락 마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지지력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지력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계속 박스권 안에 있고 양매 도장의 지속이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만 풋옵션이 좀 콜옵션과 다른 점은 이런 거일 겁니다. 여기가 뭐예요? 이날의 봉이 그 기준가가 나오는 월물 첫 거래일입니다. 근데 이 기준가 여기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런 외과 옵션들이 오늘 기준가를 살짝 건드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콜옵션보다 풋옵션이 잘 안 죽는다라는 점이 지금 계속 좀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한 달 동안 안 죽었었고, 그리고 이번 월물에도 잘 안 죽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일단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뭐 잘 안 죽고 있어요. 그죠? 풋옵션이 잘 안 죽고 있다라는 점은 좀 독특한 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 코스피 내용을 좀 봤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오늘 또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61선에 한번 터치를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1선이 초록색 선이죠. 61선 초록색 선이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 뭐 금리가 오르고 있고 달러가 오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고,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다? 일단은 상승 추세는 일단은 멈춘 거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갖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 안에 와 있죠. 그러다가 지금 어떤 이 추세선 위쪽으로 살짝 그러다 지금 이 추세선 위쪽으로 지금 살짝 올라온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 이거 어딘가에 어깨를 뭐 만들려는, 뭐 예를 들면은 대충 표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어깨를 만들려는 이런 과정 중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제일 중요하죠. 코스닥 시장에선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제약하고 기타 서비스 얘네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네가 중요한데,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하고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거의 없었다, 하락하기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결과적으로 IT하고 뭐 이쪽에 있는 반도체 뭐 이런 친구들이 올라갔고 코스닥이 올랐으니까, 일단 뭐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상승에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일단 상승 마감하긴 했네요. 아무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그 일희일비할 거 없이 계속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다, 이런 점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요한 거는 뭐 그래서 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거 잘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오늘까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 모습, 원화가 양봉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얘가 시장을 끌어내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왔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는 뭐 특별히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오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잘 보셔야 되겠고, 음,
특별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수급 잠깐 보자면요. 오늘도 그죠?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보자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요 구간 안에서 개인들만 순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선물. 여기가 301이죠. 여기가 11월 달이고, 1월 달이고, 여기가 지금인데, 결과적으로 요 박스권 구간에서 개인들이 주된 매수 주체였죠. 이건 아무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개미탑을 쌓고 있다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개인들 덕분에 기간 조정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개인들 매수 때문에 시장이 잘 안 빠지고 있다라는 현상만 보셔야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걸 가지고 좀 예상을 하긴 좀 그런 것 같다, 그죠? 조금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 이 모든 것들 다 개인이 올려먹은 것들이 좀 없지는 않거든요.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은 개인들이 시장 상승에 어떤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건지 그런 흐름이 끝난지 안 끝난지 아직까지 알 수 없거든요. 아무튼 개인들이 요 구간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긴 한데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저항이 돼서 개미 탑이 돼서 아래쪽으로 왕창 무너지는데 도움을 줄지 아니면은 이게 가격 조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쿵 자빠졌어야 되는 걸 개인들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이거를 이 어떤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그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뭐 중국 쪽으로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뭘 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상해종합 같은 거 일단은 좀 먼저 보면 되겠죠. 상해종합하고 위안화 이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위안화가 이게 CNH 역외 환율이죠. 이 중국 위안화 환율이 추세 전환이 아침에 됐습니다. 어젯밤에 달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위안화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점이 이제 오늘 특징인 거고요. 장중에도 이 상승세를 잘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6.52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추세 전환이 6.506인가 뭐 대충 뭐 요 정도 값을 가져요. 이 정도 값이 추세 전환 기준인데 여유롭게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여유롭게 올라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중국 주식시장도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위안화고요. 위안화가 그래서 추세 전환돼서 잘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이것도 약간 당뇨병처럼 그렇게 작용할 것이다. 그죠? 어, 당장 나를 죽이진 않지만 슬슬슬 그 주식시장을 좀 먹어가는 그런 당뇨병 같은 그런 악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안화도 오늘 상해종합도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겁니다. 특별한 재료는 없고 어젯밤에 달러가 급등했던 것이 아마도 이 상해종합의 하락에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보실 점은 개파락 많이 했다가 윗골이 달렸죠. 결과적으로 갭을 다 메꿨습니다. 참고로 이건 코스피도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자 이게 오늘 일봉입니다. 눌러보면 고가가 얼마예요? 407.95죠. 0.05%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0.05%까지 올라왔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갭 다 메꾼 겁니다. 어제 종가가 408.15인데 오늘 고가가 407.95니까 뭐 이 정도면은 갭 메꿨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면 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국도 그렇다는 거죠. 중국도 결과적으로 오늘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상해종합도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해서 결과적으로 갭을 다 메꿔버렸다라는 게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는 끝이 났고요. 하락 추세는 시작이 되긴 됐고 상해종합도 넥라인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붕괴가 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저점 정도 붕괴시킨다면 변동성이 터지면서 폭락도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시장 정도 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아침에 뭐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실 분들 뭐 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직접 베팅하는 상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홍콩 달러 약세 베팅하는 상품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홍콩 달러도 같은 모습이겠죠. 예, 위안화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 어젯밤 달러 상승이 좀 치명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추세 전환 일찌감치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홍콩 달러 일봉인데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이 라인들 넘어가면 심각한 건데 벌써 이 라인 이미 오래전에 돌파 한착했고, 더군다나 이평선 그림 어떻겠습니까? 이평선 그림이 이거 다 뭐 정배열이겠죠. 정배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는 거. 아무튼 홍콩 달러 모습 정도 간단하게 봤고요. 뭐 특별히 제가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봐야 될 만한 거, 물론 오늘 밤에도 이슈가 있긴 있어요. 오늘 밤에는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그 상원에서 뭐 연설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내일 결과적으로 참 내일이 아니고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할 건데, 시장에 특별히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켜는 봐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장이야 원래 움직임이 지네 멋대로 가는 거니까. 파월 의장 연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 그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 높아졌죠. 이상하게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겠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고점을 오늘 넘어섰다. 장중에 잠깐 넘어섰다라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추세가 잘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오늘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행자 그려볼 수 있겠죠. 상승행자 가능성이 있겠다.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처질 수 있다라는, 주식시장이 아래쪽으로 처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뭐 241선은 아마 분명히 터치할 겁니다. 여기는 이게 241선인데 이 정도 터치하고 분명히 위쪽으로 넘어가는 날이 오긴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서 그렇지. 아무튼 우상향에 잘 가고 있다. 얘가 신흥국 주식시장, 얘가 신흥국 금융시장을 갉아먹고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점 생각하실 수 있겠고, 요걸로 보는 게 더 좋겠죠. 네, 방금 전에 달러 인덱스 봤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여기 전 고점을 지금 돌파 한착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오늘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러면 또 주식시장 안 좋을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선을 한번 잘 그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핸드폰이라 지금 잘 안 그어집니다.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저점과 저점을 잘 연결해 보시면요. 최근에 요 저점, 이 추세선을 한번 붕괴시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붕괴시키고 나서 이렇게 벌써 빨리 반등을 하면 이거 상당히 앞으로 금리 상승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추세선을 붕괴시켰다라고 치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거를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대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너무 조정이 약한 거죠. 생각보다 너무 이게 강한 겁니다. 그죠?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심상치 않네요. 오늘 밤은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SJB 뭔지 아시죠? 정크본드 금리, 퍼센트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ETF인데, 하여튼 요거 보셔야 되겠고, 또 이탈리아 10년물 채권 금리 같이 정도, 이거 두 개 정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죠. 만약에 얘가 오르고 이탈리아 10년물 금리가 오른다면 내일 주식시장은 또 안 좋겠죠. 그죠? 설마 뭐 몰라요. 설마 미국은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미국 주식시장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금리들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또 발목 잡힐 수가 있겠죠. 심상치가 않네요. 이탈리아 금리인데 얘 지금 살짝 양봉 달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이런 식으로 살짝 높아지고 있죠. 이런 모습 정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더 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고요. 여러분들 3910, 지금 S&P가 보시면 3910에 와 있네요. 그죠? 3910 지지와 저항 요거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3910 언더로 붕괴가 된다라면은
3910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하락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죠. 3910이 어디예요? 여기 이 자리. 여기 한 4, 5거래 일주일 가량 어떤 지지와 저항이 싸웠던 이 자리가 여긴 거고, 다시 왔죠. 살짝 넘었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 자리 지킬 수 있나, 뭐 붕괴되나, 이 오늘 밤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잘 보시. 나스닥은 근데 이미 워낙 머리 위에 저항들이 많아서, 그죠? 이미 저항들이 많아가지고 줄 어디다 끄나 지금 전부 다 저항이에요. 뭐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뭐 미국 주식시장 뭐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달러 또 다시 전 고점, 지난 직전 고점을 돌파한 달러 인덱스의 모습,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모습, 그죠? 여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 달러 인덱스의 모습 주목하시고, 오늘 밤에 파월의장 상원 연설 요런 거 좀 주목하시고요. 유로화는 당연히 넥라인 붕괴시키고 저점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뭐다, 신흥국에서 돈 빨려 나간다, 이런 것들 조심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제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리플 답변이나 이런 건 조금씩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좀 감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